요즘 병이 참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까지는 물질의 관계에서 병을 봤어요. 뭐 어떤 음식이 뭐에 좋고. 근데 이제 제가 그 파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들어봤죠. 근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이게 화가 올라오면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열받잖아요. 폭발해야 또 되는데, 우리 어릴 때 황소 보면 황소, 쏜 놈 아닙니까? 그죠? 새끼 때부터 아마 달라. 머리 뜨고 하는 게. 근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다루는 짐승이 있어요.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낙타가 있고, 뭐 작은 건 냅두고 야크가 있고, 또 술록이 있고. 소가 좀 제일 많죠. 근데 이 소 같은 경우는 논을 갈거나 밭을 갈거나 할 때 사람 말을 좀 잘 듣고 순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들 사람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사람 말 듣고 싶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짐승도 이게 화가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주인도 떠받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목에다 노종을 달아줘요. 요령이라 그러지요. 원앙. 그 구리가 쩔렁쩔렁하면 그 파장이 근육에 힘도 주고 산소도 발생시키지만은 이 균들이 몸에 많이 생성이 있으면서 독소를 뿜으면은 우울증이 와요. 주로 이제 기생충 감염에서도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면 꼭 직업을 잘 물어봐요. 직업과 연관된 게 많거든.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좋은 거 안 먹잖아, 그죠? 그래서 그 몸에 선모충이나 이런 것들은 감염이 되면 40년씩, 50년씩 같이 살아요. 근데 이놈들이 딱 몸 안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을 짓고 사니까 이게 구충제도 안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양 같은 경우는 그 기생충이 개미를 통해 들어가요. 이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기생충이 개미를 조종해요. 기생충이 개미를 조종한다고. 좀비가 되지. 톡소포자충이라는 이 충은 고양이 뱃속에서 들어가야 이게 번식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놈들이 일단 쥐 속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쥐의 뇌를 조종해가지고 고양이를 보면은 막 애정을 품게 만들어버려요. 원래 쥐는 고양이 오줌 냄새 맡아도 피해야 되는데 고양이를 보면은 막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 몸에 들어가고, 여러분, 연가시 아세요? 연가시? 예, 물에 사는 유충이 이제 귀뚜라미나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유충을 잡아먹었을 때, 사막이라든지 귀뚜라미 뱃속에 들어가서 이놈들이 큰다고요. 크면 다시 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좀 있다 보면 이제 가을 접어들만 하면 밖에 우물 샘가에 보면 귀뚜라미라든지 사마귀 이런 게 막 왔는데 뱃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골에 보면 막 연가시가 막 지렁이 같은 거 긴 거 있잖아요. 병 같은 게, 실병 같은 게 배에서 막 나오잖아요. 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걔들이 그 뇌를 조정해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개미 속에 들어간 기생충이 우리는 이제 큰 것만 생각하는데 거의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 정도 작은 것들도 많아요. 이놈들이 개미 뱃속에 살면서 딱 한 마리만 개미 내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아침 저녁 선선할 때만 풀을 뜯어 먹어요. 그때 딱 개미 뇌를 조정해가지고 풀 제일 꼭대기 가서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낮에 해가 뜰 때는, 더울 때는 일상 개미하고 똑같이 살다가 아침 저녁 선선할 때만 풀 끝에 가서 딱 매달려. 누구에게 먹히려고요? 양인데 먹히려고. 그럼 얘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알까요?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죠. 무선으로 통신하더니 얘들도 전부 파장으로 교감을 해요. 짐승은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서로가 말하지 않고 통하는 육감이 있잖아요. 파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호두나무가 도토리나무도 그렇고 열매를 잘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도토리나무는 그 몽둥이 가져가서 막 나무를 두들기기도 하고 호두나무는 뿌리를 하나 잘라버려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자기들이 죽게 된다는 위기를 느끼니까 상처가 났을 때 자손 번식을 위해서 뭘 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왜 군인들이 강간을 많이 할까요? 전쟁터에서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본능적인 욕구가 자손 번식의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말을 통해서만 서로가 교감하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하든지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말 몇 마디만 해봐도 느낌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막 벽이 탁 생겨버려, 그죠? 도저히 이게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잘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와 맞고 안 맞고를 알듯이 모든 짐승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한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균에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 곰팡이에 감염이 돼가지고 간이든 폐든 신장이든 장기가 어떤 위기가 생기게 되면요.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신호가 오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기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몸에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의 장기가 파장을 먼저 보내요, 뇌에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 장기가 보내는 고유의 파동이 다 달라요. 그 파동을 다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파장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MRI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사람이 누군가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은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집안에 애들이 아프면 울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도.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우는 게 그게 소리가 파장이거든. 들리고 나면 얘가 어디 아프나? 그래서 머리도 만져보고 열도 재보고 배도 두들겨보고 대변을 잘 보는지 이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면 내 몸 어딘가에 지금 신호가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감지를 못해요. 이미 기계상 수치가 나왔을 때는 크게 버려져 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게 몸의 이상이 아니고 나는 마음의 병이다. 우리 몸에서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세상의 법칙은 뭔가 하면 파장과 입자가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햇빛에서 빛의 파장이 오면 태양의 입자, 빛덩어리도 같이 와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빛덩어리가 어떻게 오느냐. 태양에서 오는 빛은 대전 입자라 그래서 전기를 띤 덩어리가 막 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수준의 입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뽑아서는 게 태양을 전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 왔다고 볼 때 이제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 그것은 이제 미네랄이 잘 공급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 먹고, 그 다음에 수면 부족일 때는 다 짜증나고 불안합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룻밤만 밤새고 나면 어때요? 장기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막 그냥 나쁜 파장이 나오니까 성질나고 막 우울증 오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잠을 늦게 자는가 뭔데 우리 선생님은 잠은 일찍 잔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찍 주무신다 그랬는데 몇 시에 잡니까? 그럼 늦죠. 우리 몸이 12시 전에 거의 다 회복이 되거든. 해지면 자야 돼, 해지면. 이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생채소나 생과일,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든지 생선회를 좋아해서 몸 안에 기생충 감염이 높을 때, 그럴 경우는 이제 톡소포자충이 사람도 감염이 됩니다. 그럼 뭘 느끼는가 하면은 자살 충동을 느껴요. 우울증이 막 심하면은 막 죽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체 비만, 우울증, 염증, 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몸에 있는 천여 종의 다양한 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늦고 피로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얘들이 번식력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럼 얘들이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신경에 교란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생활을 바꾸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장기는 안정이 되어 가겠지만은 이 균들을 당장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을 먹는 짐승은 풀을 통해서 기생충이 감염이 많이 될 수 있고, 그 기생충이 소나 이런 데 감염이 되면 다시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감염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원앙을 달아주면 그 종의 파장이 울릴 때 그 노새 입자가 초식 동물의 몸에 같이 들어가서 노시 굉장한 살생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생충이라든지 그 녹그릇의 주석 성분이 굉장한 기생충약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고, 쉽게 얘기하면 균들이 들어와서 몸을 딱 싸고 집을 짓고 염증을 일으켜서 이게 암이 커질 때는 항암제가 안 들으니까 방사선을 쬐잖아요. 광선을 쬐을 때 방사선 입자가 같이 들어가 살생하듯이 징을 친다든지 꽹과를 친다든지 이 원앙의 종소리가 난다든지 이 파장이 이 노새 입자를 물고 들어가서 몸을 살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사람 한번 본 적 있어요? 미친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제가 몇 년 같이 살아봤는데 제가 더 미친 척 하니까 웃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미친 사람의 특징이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려고 그래요. 막 뛰어가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 말 그대로 미쳤다는 말과 뛰어다닌다는 말은 같은가 봐.
정신 이상이 오면 막 정신 잃고 막 걸어 다니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만 사람 몸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분비되는가 봤더니만 이 사지의 피부 밑에 교감신경절에서 얼마나 분비되냐 봤더니만 육상 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골의 농부들 그 농사 짓지만은 일당 계산해서 일당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당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도 농사꾼들은 얼굴만 봐도 표정이 밝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사지를 안 움직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 성경이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아마 제일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참 많이 옵니다. 처음에는 오면요, 남편만 오고 부인은 저쪽에 있어요. 만나러 가지도 않아요. 대인기피증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 거의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날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 카테콜라민을 대량으로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우리가 또 할 일 없이 밖에 나가서 휘젓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참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찬물 있죠, 찬물. 찬물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노래가 나와버려.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냉탕하세요? 하고 나면 좀 어때요? 좋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카테콜라민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서 분비되게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즘 아주 더울 때는 그 물속에다가 막 얼음 덩어리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죠? 하나 탁 집에 열어놓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막 그 냉기가 이 교감신경을 자극할 때 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상쾌함과 그 짜릿함의 그 기분은 아마 마약보다 더 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 기능이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산소 부족입니다.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공기는 5분만 숨 안 쉬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우리가 물속에 빠져보면 막 공포를 느끼듯이 산소 부족이 될 때 우리 몸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근데 산소 부족의 첫째 원인이 저녁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폐거든요. 폐가 이제 오른쪽은 이퍼레가 3개입니다. 왼쪽은 2개예요. 위장이 심장이 있다 보니까 이퍼레가 2개고 왼쪽은 3개고 이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 돼요. 근데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지는 않아요. 폐 밑에 이렇게 가로놓인 횡격막이 상하를 풀무지를 해줘야 돼요. 대장간의 풀무처럼. 근데 횡격막 바로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밥통이 있어요. 위장이. 근데 우리가 미역 고사리 물에 넣으면 어때요? 부피가 늘어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먹어버리면은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팽창되면서 횡격막을 압박해버려요. 그럼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먹고 뛰어보셨어요? 잘 뜁니까? 못 뜁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폐의 문제가 아니고 횡격막 운동폭이 안 돼버리니까, 안 나와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만성적으로 저녁에 많이 먹고 그냥 피곤하다고 자버리면은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모든 세포는 산소가 안 들어오면 죽게 되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지금 내가 숨이 막혀 죽겠다. 숨이 막혀 죽겠다. 그것이 우울증의 제일 큰 원인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아파트 문화입니다. 난방비 절약한다고 전부 다 시스템창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방 안에서도 물이 얼었어요. 그런 집 요즘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 있으면 아마 정부에서 나와서 새로 집 지어줄 게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이 이 우울증 치료의 제일 핵심이 저녁 안 먹는 거. 예. 사람들은 그 먹는 거하고 우울증하고 왜 관계 있느냐.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음식이 횡격막을 압박해서 산소가 안 들어와 버리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폐포가 다친 사람들 산소가 안 들어와요. 폐포가 다친 경우는 자꾸 뜨거운 방에 등지지고 자는 사람들. 이게 심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계속 등이 열을 받으면은 몸의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데다 음식 에너지를 태워버리면 물은 온도가 높으면 물이 팽창되면 세포가 터져 죽게 되니까 내 몸은 외부에서 자꾸 열을 가하게 되면은 산소를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태우는 기능을 스톱시키기 위해 가지고 폐포를 자꾸 쥐어짜고 닫아버려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오늘 들어가 있어 보세요. 가슴이 어때요? 왜 그럴까요? 이 에너지를 안 태우기 위해서 산소 들어오는 구멍을 꽉 막아버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물에서 나오면 막 핑하고 어지럽고. 요즘 뭐 문화라는 게 전부 사람 잡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구들장 해놓고 그 다음 막 등 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매일 등 지졌잖아요. 소주 끓이는 방 아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랫목 다 탔어요. 그 계속 지져 놓으니까 이 폐는 열받으면 수축돼서 오그라들어 버려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이 등 굽은 게 지겠죠 그런 게 아니고 등짝 지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산소가 이제 평소에 잘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몸이 어딘가 한 곳이 외부에 노출돼야 돼요. 차면은 폐는 열려요. 열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서 열려준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발을 항상 맨발로 사세요. 맨발로 삽니까? 예. 막 흙에 가서는 이제 맨발로도 좀 딛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집에 막 전기 막 누전되고 나면은 천둥 번개 치든지 하면은 피레침 해가지고 땅에 접지시켜 버리잖아. 그죠? 맨발로 이렇게 딱 디뎌줄 때 우리 몸에 이게 과부하가 걸린 그 나쁜 전기 파장들이 접지대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맨발로 좀 지내다 보면 머리도 맑아요. 예. 그리고 이게 발을 계속 차게 해줄 때 내 몸에서는 폐를 자꾸 열어주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도 영화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 이름 뭔지 알죠? 이것이 하도 중요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네? 맨발의 청춘. 예.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시골에 조그만 밭을 이제 운동장 삼아 가가지고, 예? 그 신발 벗고 가서 흙밭에 발 딛고 풀도 뽑고 뭐 좀 식물도 가꾸고 땀도 흘리고 그런 어떤 리듬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가장 대표적인 또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햇볕을 안 본대요. 예. 햇볕 많이 봅니까? 거의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북유럽 애들은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 회색을 칠해요. 파란 하늘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요, 우울증 약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정도예요. 일상적인 약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소대변 빠지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까지 오염시켜요? 프로자이크라는 게 이게 지하수까지 오염시켜요. 그만큼 햇볕을 안 보니까. 그리고 햇볕을 안 보면 사람이 자꾸 폭식이 돼요. 우울함은 그것을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산소를 달라고 그는 신호인데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통증과 열을 느끼는 신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한 췌장암 환자는 물수건을 대고 다리미를 찢어요. 전부 다 화상이 온 거고. 근데 우리 몸에서는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큰 소리 치고 부인이 큰 소리 치고 막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잖아요. 남편은 화가 나면 집 밖에 나가버려요. 부인은 화가 나면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때 생긴 그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신호가 밥 달라는 신호로 와버려요. 그렇게 화가 나면 막 밥솥 열어가지고 그냥 다라이다 붓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반찬 막 해가지고 고추장 내가 비벼가지고 막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래 먹습니까? 열받으면. 그러니까 막 비만이 와버리죠. 그래서 만일 우울증이 오거나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찬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때는 들어가만 가도 금방 풀리죠. 그죠?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한참을 걸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욕조에다 찬물 좀 받아놓고 얼음 좀 띄워놓고 요즘 더울 때 열받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피는 이 극과 속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피가 한 사람당 한 5리터 되거든요. 피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곳으로 몰려요. 날이 더우면은 이 피부 밑에 정맥이 피의 최대 50%까지 저장을 해요. 이 날이 더운 여름에는 머리하고 소화기관의 피가 피부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뇌하고 소화기관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앉았다 일어서면 머리가 핑하고 어지러운 게 빈혈이 아니고 피부 쪽으로 피가 다 가버리고 이 소화기관이 냉해요.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에 찬 과일 먹고 화장실 가보면 과일 사라다처럼 과일이 그냥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더운 복날 찬 걸 먹어요? 뜨거운 걸 먹어요? 예, 삼계탕, 뭐 보신탕. 왜? 속이 냉해졌으니까 데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열치열. 날이 더울수록 속은 냉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먹고. 날이 추우면은 찬 냉기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이 피가 뇌와 소화기관으로 몰려요. 그래서 혈압이 터지면 다 겨울이 터지지, 그죠? 그리고 소화기관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겨울에 찬물이 많이 땡겨요. 속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평양이나 함흥 사람들은 냉면 언제 먹는지 압니까? 얼음 숭숭 뜬 동치미에다 냉면 말아 먹는 거 언제 먹어요? 원래 겨울에 먹는 음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특히 여름에 찬 거 먹는 거, 또 고기나 이런 거 생선 잘못 먹으면 속이 냉하기 때문에 부패되고 균이 생기면 폐혈증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이 자꾸 피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피가 위로. 피가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피가 거꾸로 선다 이래요. 피는 원래 머리에서 발로 흘러줘야 돼. 이렇게. 발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맨발로 많이 걷고 찬물에 넣고 그렇게 할 때 이 찬 냉기는 머리로 가고 머리에 더운 열기가 발로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를 깔아앉히는 거. 이제 머리에 화를 깔아앉히는 거는 금이 좋고 속에 화가 올라가는 거는 은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왕자라는 자리가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자양 수상이 이 은구슬이 담긴 은궤를 주면서 이게 옆에만 두고 계셔도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뇌의 지능이 5살 아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대요. 판단력을 잃어버린대요. 대통령이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받쳐주면 모르는데 밑에 쓰는 신복들이 지 이권 챙기고 문제 일으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이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금이 되면 금으로 된 왕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고 또 환경을 바꾸기 힘들 때는 이제 은을 이렇게 크게 목걸이를 차면은 그 열이 죽어버려요. 한번 해보셨어요? 비슷한 게 아니고 은목걸이지 뭐. 요새 은이 싸니까요. 양은 목걸이가 있나요? 아, 하여튼 은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중에서 은이 열과 전기, 전도력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그 전자파도 제일 빨리 상쇄시키는 게 은입니다. 그와 같이 몸에서 내가 화가 날 때 나쁜 파장이 막 생겨가지고 열받고 성질 나는 것도 가장 빨리 상쇄시키는 것도 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우울증 얘기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고추, 마늘 이런 게 왜 안 좋으냐. 우리 몸이 어떤 파장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리듬을 타야 돼요. 근데 고추나 마늘이 자극제입니까? 커피도 자극제예요. 그러면 그 자극의 흥분으로 조금 기운은 나는 것 같은데, 커피 마시고 눈이 바짝 뜨고 기운이 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계속 납니까? 깔아져 버립니까? 더 깔아져 버려요. 그래서 자극제를 쓸수록 마음이 흥분되고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절제가 뭔가 하면 모든 자극제를 끊는 거예요. 고추, 마늘, 겨자. 제사 지내는 분들 아세요? 제사? 뭐 조상신을 숭배하든 하나님을 숭배하든 경배하는 게 있는데,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 들어갑니까? 제사 때만이라도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기 위해서 고추, 마늘 안 써요. 그게 그만큼 마음에 안정을 주고, 제사 지날 때 다 무슨 글을 쓰는지 아세요? 그 파장으로 몸의 균의 독소를 사멸시켜서 안정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심기가 지금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심기가. 그래서 그걸 안정시키는데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에 가보세요. 전부 녹그릇 다 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관찰만 잘 해봐도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음식이 조미료, 화학물질,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자극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고 소금, 깨소금, 들깨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내 입맛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뭐 그냥 자살해버리고 뛰어내려버리고, 한국이
자살 1, 2 아닙니까? 그죠? 그 감정의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우울증이 극치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여튼 세계적으로 그 매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은 이 민족밖에 없을 있겠네. 우리 사모님도 매운 거 좋아하세요? 이제 요번 기회에 가셔가지고 뭐 한번 인생 말년에 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좋잖아, 그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신경계도 정상 안정이 되는데, 자극제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의 기능은 안 되는데 계속 자극을 주다 보니까 지친 말에 채찍을 가는 거나 똑같아요. 치면은 좀 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쓰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에 어쩌면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근데 요즘 또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저희들 어릴 때는 철분 부족으로 빈혈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요새는요, 철분 부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이고 건물이고 다 쇠고, 자동차 쇠요. 매일 시동 걸어가지고 자동차 엔진이 소리 날 때 그 파장이 들어올 때 몸에 뭐가 들어올까? 철분이 들어와요. 그렇게 빈혈이 없는 거야, 이제는, 이 시대에는. 파장과 입자는 동일하게 나가니까. 옛날에는 쇠로 된 것이 못도 녹슨 못 있으면 주다 놓고 발카가지고 쓰고, 예? 우리 아주 어릴 때 보면 벽에 박을 옷걸이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가는 대나무 그 구멍이, 옷을 걸으면 못에 걸면 녹으니까 대나무 겉에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쓰고 했다 이 말이에요. 쇠가 귀했거든. 요즘은. 그래서 이 시대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선을 많이 먹어요. 바닷고기 소형에는 수은이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수은이 몸에 들어오면은 몸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금속 중에 대표적인 게 굴이에요. 굴을 다 뺏어가 버려요. 굴이 은 금을 갖다가 빼내가는 해독제가 고대로부터 수은이었어요. 그런 이제 이 바다로 이게 공업이 발달하면서 중금속이 흘러가고 그 생선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광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검사해보면 거의 굴이나 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몸에 살균력이 떨어져 버리고 우울증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만일 그 원칙이 맞다면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청동기 시대로 돌아가서 녹그릇 쓰고 애들 돌 되면 다 은수저 해줬거든요. 부모님 환갑도 은수저 해줬어요. 요즘 전부 장롱 숟가락이에요. 장롱 숟가락. 장롱에다 다 감싸놓고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좀 내쓰고, 옛날에 그걸 선물하고 했던 것이 다 의미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6.25 이후에는 이 금속이 부족하고 재련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탄피를 가지고 녹그릇을 만들고 하니까 막 녹이 나고 닦아도 안 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금속 재련이 잘 되기 때문에 녹그릇이 뭐 녹쓰고 이런 게 없어요. 세제로 한번 닦아버리면 돼. 그래서 이제 물도 녹그릇에 담아다 먹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뭐 특히 그 짐승이 어떤 고기를 만지기 때문에
노시나 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샀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럼 곡식 잡순지는 꽤 됐다, 그죠?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볶은 곡식은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한지, 과거에도 영양 부족이었고 지금도 영양 부족입니다. 부족이라기보다는 영양 불균형이라는 말이 맞겠죠. 저희 어릴 때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밥만 배불리 먹어도 만족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나무를 태우고 짚을 태워서 농사 짓고 제가 농토에 갔을 때는 미네랄이 많았어요. 나무가 탄 제 광물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호르몬 대사가 잘 돼서 애도 잘 놓고 젖도 잘 나오고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 농사법 자체가 어떤 식물을 태워서 그 제가 농토에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광물이 부족해요. 하늘에서 오는 광물밖에 볼 수 없는데 하늘에서 오는 광물은 별똥별 떨어질 때 그 광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미네랄을 이제 광물이라고 그러죠. 이 광물의 부족에서 오는 두 가지가 큰 특징이 호르몬 대사 불균형과 또 하나는 면역력 저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이제 광물을 섭취하지만은 이 광물은 인체 내에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곡식에 현미 껍질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현미밥을 먹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쪄서 말려서 이제 볶아서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도 볶은 곡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되는 사람은 저녁 식사에 욕구가 없어요. 만족이 와버리니까. 지금 계속 먹고 싶은 이 욕구가 계속한다면 며칠이나 하겠어요. 그런 게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일단은 이 균들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균이 번식할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요. 노폐물은 대량으로 쌓일 때는 지방 속에 싸버려요. 처리를 못 할 때. 그래서 노폐물이 많은 사람은 지방이 많이 끼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가 먹은 음식에 당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비만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방 속에 이제 노폐물을 이제 빼야 되는데 지방을 분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을 제일 잘 분해하는 것은 비누인데 우리가 비누를 먹지는 못하니까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서 이게 재가 나오면 거기다 물을 부으면 잿물이 되겠죠. 이 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K2CO3라는 그 탄산칼륨, 천연 잿물이 10% 들어있어요. 숟가락 푼 물에다 콩기름 넣고 계속 끓이면 찐득찐득한 비누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볶은 곡식을 계속 떡하고 먹어주면은 볶을 때 생긴 잿물이 들어가서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되면 재활용 비누가 돼서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한 2, 3주만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혈관이 뚫히면 나이 들어서 치매도 안 오겠죠. 우리 선생님 심장에 막힌 혈관도 청소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의 매력을 많이 느껴요. 생채소가 신선하고 좋다 이러는데 이제 비타민이 많다. 근데 비타민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비타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 하면 느끼는 게 뭐 영양제다, 뭐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타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먹은 곡식의 당이 에너지로 근육세포에서 완전 연소될 때 노폐물이 안 생기게 완전 연소시키는 촉매제를 효소라고 합니다. 요즘 뭐 효소 뭐 하지요. 내 몸의 효소가 하지 외부에서 들어가는 효소는 부피만 일으켜요. 근데 이 효소가 당을 완전 연소하지 못할 때 그 완전한 연소를 위한 촉매제로 보조 효소가 필요해요. 그걸 조효소라고 하겠죠. 보조 효소의 여러 가지를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게 비타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야, 보조 효소 먹어봐 이러면 사람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안 사 먹겠지요? 아, 비타민, 뭐 강장제, 뭐 영양제 이러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은 쇠가 이렇게 물이나 산소를 접하면 녹이 쓸어요. 녹 쓰는 거 압니까? 녹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치다든지 아연으로 이렇게 딱 도금을 해요. 그럼 녹이 안 쓸어요. 그럼 암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뭘까요? 내 몸의 세포가 딱 피막이 형성돼서 보호를 받으면 손상이 안 될 텐데, 세포를 싸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이 생명싸개가 손상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 생명싸개가 손상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구내염이 잘 생겨요. 상처가 나면 꼭 진물이 나고 오래 가고 덧나고 잘 안 나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사람은 찢기든 깨지든 터지든 금방 상처가 아물면서 소독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고 연고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은 생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익혀야 돼요. 옥수수를 익힐 때 30분, 50분, 1시간, 2시간 익힘 따라서 몇백 배씩 증가돼 버려요. 근데 최고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굽거나 볶을 때.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것이 고열에 의해서 곡식의 전분과 결합이 되면은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겨요. 이거는 암을 예방하는 효소까지 분비하고 심장병에도 특효예요. 세계에서요,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영양학을 시작한 민족이잖아요. 그 영양학을 시작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영양학을 통해서 건강한 독일 전차 부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서. 근데 고기 먹고 다 막 문제가 되면서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이 생체 실험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문제는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그 돼지고기 나쁜 거 많이 먹지만은 암이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주식은 지와이빅이라는 구운 빵이에요. 구운 빵. 빵을 구웠을 때 이 프로닐 라이신이 속의 하얀 부분보다 겉에 노릇노릇한 부분이 8배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겉에 탄 걸 먹고 우리는 속에 하얀 걸 먹어요. 한국 사람은 탄 거는 발암물질이라고 안 먹어. 탄 게 발암물질이 아니고 탈 때 나오는 목초액이 발암물질이에요. 탄 게 나쁘면 숟가락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그 사람들은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 덩어리를 먹으니까 보호가 돼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조각조각 썰어서 노릇노릇하게 굽어 먹으라는 얘기가 그게죠. 그러면 볶은 곡식은 어때요?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볶아버렸으니까 거기에 뭐가 많을까요?
항산화 물질 프로닐라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볶음곡식을 먹는 사람은 상처가 나도 소독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연고도 필요 없고 밴드도 없이 그냥 나와버려요. 왜 이렇게 세포를 보호 안 해주면은 균이 염증을 일으킬 때 세포를 막아낼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원치 않게 자동차 매연부터 나서 다니는 자체가 다 오염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생활을 바꾼다는 게 가족의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두 분이 온 게 제일 잘했어요. 예. 아버님 내가 하려고 그래도 아이들이나 가족이 협조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애들하고 가족을 같이 데려오면 좋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이 생활을 실천하면서 애를 낳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당황하게 되고 헤매다 보니까 몸만 더 망가진다는 거죠. 간식은 일단 하지 마시고요. 위가 한 끼를 식사하면 대여섯 시간은 쉬어야 되니까 이제 곡식만 한 끼를 먹으려면은 과일 같은 거라든지 좀 짭짤한 거 뭔가 반찬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소금을 좀 뿌려도 먹지만은 문제는 누룽지하고 볶은 곡식은 차이가 많아요. 이 곡식은 그 한 봉지를 다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누룽지는 그 정도 먹으면 배가 터질 거예요. 불어가지고. 똑같이 탔지만은 볶은 곡식은 세포 주머니를 완전히 터뜨려서 물을 먹고 팽창하지 않고 누룽지는 그냥 타버리는 과정에서 물속에서 세포 주머니가 살아있어서 이게 물을 먹고 팽창을 해요. 그게 미네랄이 잘 분리돼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 다닐 때는 곡식만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그죠? 장기전.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간식 끊고 저녁 딱 끊는 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밥을 먹을 때 곡식 좀 곁들여 먹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더라도 두 끼를 고수해 보세요. 예. 이제 오늘 여기서 떡하고 곡식하고 잘 드시고 나면은 저녁 별로 안 먹힐 겁니다. 어디 있는데요? 외국에 가면은 통밀빵이 많아요. 예, 올가닉 통밀빵이 그거 하고 곡식하고 먹으면 되죠. 이거는 이제 종이컵으로 그냥 한 컵이면 돼요. 이게 곡식이 먹고 싶으면 처음에 땡길 때는 한 봉 다 먹어도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겠지, 그죠? 예, 아침, 점심 먹으면 한 2컵, 한 봉지 하면 한 이틀 먹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게 또 잿물이 말이죠. 옛날에 김이 죽은 게 미장원에 가면 뭘로 뺐는지 압니까? 양잿물로 뺐잖아요. 이게 표백제래 가지고 제가 워낙 밖에서 일해가지고 좀 새까맣지만은 피부가 또 하얘져 버려요. 신토불이라는 말은 이 땅 이렇게 해도 얘기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 자신이다. 소화기관에 안 맞는 채소를 먹으면 채소는 강알칼리로서 몸이 식어지는 거니까 몸이 냉해질 것이고 또 산성인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뜨거워질 것이고 원래 인간의 소화기관은 곡식을 완벽하게 소화하게 돼 있으니까 곡식 위주로 먹으면 몸이 정상으로 갈 것이다.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대변 보면 안다. 일주일 하니까 대변 좋아집니까? 예, 황금똥을 싸버려요. 오죽하면 조선시대 임금들은 매우틀이라 그래가지고 임금님 똥을 매하라 그랬어요.
볏짚이나 말린 풀 깔아가지고 궁중 내의원들이 변을 받아가지고 냄새 맡고 색깔 보고 맛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보는 대변을 가지고 좀 매일 보면 좋겠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자기가 보는 대변을 보고 음식을 조절했다. 우리도 좀 경험으로 살자 이거지.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인데 머릿속에 이름만 넣어가지고 지배하려니까 이게 안 됐던 거죠. 어쨌든 곡식에 초점 맞추세요. 우리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농사꾼들 밥그릇 보셨어요? 사발 같으면 막 이따만한데 거기 올라오는 밥은 소개보다 더 많아, 그죠? 반찬은 소금 먹으려고 그 김치라 그것도 아니서 짠제라 그래서 하도 짰어요. 소태같이 짠 거 그 하나 놓으면은 그 밥 한 그릇 다 먹고 지게 지고 다 힘썼잖아요. 요새 고기 먹어도 그런 힘 못 써, 그죠? 고기 먹어도 그 힘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기를 받는 게 몇 개 있어요. 곡기를 먹어야 되고, 공기를 숨쉬야 되고, 지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좀 받아야 되고, 예. 그런 좋은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음식이 파장과 연관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전부 기라는 이름을 다 붙였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게 기라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인식했지만 그래서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어쨌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이 잘 걷기 위해서는 넘어짐으로써 걷는 걸 자꾸 서는 걸 배우듯이 이제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서고 한다면은 아마 빠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